매실은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아주 유익한 유기산을 이렇게 주고 하기 때문에 매실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제가 뭐 부연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 사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매실입니다. 또 매실에서는 독이 나온다, 뭐 3개월 있다 빼내야 된다, 뭐 설탕에 절여서 매실 발효액을 만들면 설탕물이다 등등 여러 가지 억측들이 많은데요. 매실, 지금 여기 온 매실은 좀 늦게 딸 수 있는 남고 매실입니다. 매실이 청매실 있고 황매실 있고 그런 매실나무가 각각 다른 줄 아는데 사실은 같은 종류입니다. 같은 종류인데 요거 보세요. 이렇게 매실이 잔털이 보송보송하니 진초록이었을 때는 지금 매실이 덜 익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초록이고 잔털이 보송보송한 이런 매실들은 이렇게 등산화나 이런 거를 신고 발로 이렇게 탁 밟아보면요, 속에 씨가 탁 깨지는, 아직 씨가 여물지를 않아서 약간 덜 여물어서 종에 보존을 하는데 조금 취약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였을 때 매실을 따면 이 식물도 종을 보존해야 되는 그 보존 본능 때문에 씨의 독성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청산가리 성분이 나온다, 이렇게 실험 결과들이,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유통구조상 이 청매실 보통 따면 이 매실이 열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손에 가기까지에는 보통 하루 이틀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자체 내에서 익어요. 그래서 꼭 우리나라는 이 청매실일 때 막 따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익어간 매실이죠. 이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연초록으로 가게 되면 매실이 익어간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지금 약간 덜 익은 진초록 매실이고, 이거는 보세요, 연초록으로 갔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다 익어서 이런 씨들은 받아 놓으면 씨가 그 다음 대를 이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청매실상 덜 익은 상태에서 매실을 따기 때문에 그 매실을 발효액을 만들면 이 씨에서 독성 성분이 액으로 나오기 전에 3개월 이상 두면은 그 씨에서 벌써 삼투압에 의해서 그런 성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건져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익은 매실, 이런 황매실들을 담게 되면 이보다 더 익은 완숙매실 같은 경우에는 향도 좋고 그 다음에 그 발효액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잘 익은 매실, 어느 정도 씨가 익어있는 매실을 우리가 담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장아찌를 담기 위해서 가져간 남고 매실인데요. 보세요. 보세요. 씨가 이렇게 쪼개지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덜 익어 있을 때 지금 이렇게 황매실 상태로 가기 전 상태에서 이렇게 땄기 때문에 씨가 이렇게 깨지는 겁니다. 이 식물도 이때 따면은요, 화가 나죠. 자기도 종을 보존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데 그걸 막 따서 이렇게 하면, 보세요. 이런 매실들, 이렇게 완전히 익어서 되지 않는 것들, 이런 매실들이 이제 좋은 매실이죠. 이렇게 씨는 씨대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과육은 과육대로, 흔히 뭐 도구를 써서 망치로 때려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도구를 써서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막 부셔져 가지고 매실 장아찌가 굉장히 예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든 저러든 원시적인 방법을 망정 늘 이렇게 한 6, 7조각의 칼로 점여서 매실을, 장아찌를 늘 담곤 합니다. 그래야 먹을 때도 맛있고, 예. 아, 침이 막 보인다. 이렇게 보면 금이 나 있는 곳이 있어요. 선이 있어요, 매실이. 선이 나 있는 쪽에 이렇게 칼을 넣고 이렇게 굴린 다음에, 네, 이렇게 하면 예쁘게 떨어지잖아요. 예. 이렇게. 그래서 보통 4조각이나 5조각 정도 내시면 매실장아찌를 아주 얌전하게
예쁘게 담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요. 이제 장아찌를 담겠습니다. 요거 유일하게 매실 장아찌의 경우에는 그 소스를 사용한다기보다는 설탕을 사용해서, 설탕과 소금을 사용해서 담는 그런 장아찌 종류입니다. 오늘 점여놓은 거 1kg만 할게요. 어떤 이들은 이거를 소금물에 좀 절구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이렇게 아삭아삭함이 덜하기 때문에 이렇게 점이는데 좋다. 혹은 또 소금으로 먼저 약간 겉절이 하듯이 절인 다음에 그 다음에 설탕을 넣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원리적으로 보면은요, 모든 식품에서 당분을 먼저 흡수합니다. 염분을 먼저 흡수하면 그 다음 성분이 여기에 흡수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으로 먼저 절여버린 다음에 이렇게 설탕을 넣어서 절이게 되면은요, 이 장아찌에 짠맛이 오래도록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맛이 들기도 전에, 맛이 들기 전에 짠맛이 먼저 들어서 장아찌가 맛이 있게 느껴지지를 않아요. 짜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동량의 이제 설탕을 여기에 편하고 동량이죠. 1kg 아까 넣었기 때문에 제가 설탕을 1kg를 여기에 넣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넣으실 때는요, 한 1kg를 넣어야 되니까 지금 아까 양이 1800 정도, 한 200g 정도는 남겨두세요. 왜 그러냐면 마무리하실 때 항상 위에 덮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잘 버무려서 하루 저녁 재워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액이 많이 삼투압에 의해서 이 설탕물이 이렇게 절거지면서 액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장아찌를 오랫동안 보존해 두고 드시기 위해서는 그 빠져나온 액을 하루 종일 정도 재고 나면 여기에 이제 액이 쭉 빠져나올 텐데, 그 빠져나온 액을 한 3분의 1 정도는 따라내 버리시고, 어떤 경우에는 절반 따라내도 괜찮습니다. 절반은 따라내서 그런 거는 뭐 매실 발효액이나 이런 데 넣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여기에 지금 우리가 1kg의 매실 지금 과육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10분의 1, 약 100g 정도의 그 소금질을 내일 여기에 절거진 것에다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설탕이 먼저 배든 다음에, 당분이 먼저 배든 다음에 우리가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염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속에 있는 미생물들의 먹이를 우리가 보충해 주는 거잖아요. 미생물들이 당분도 먹고 염분도 먹거든요. 그 저장하는 방법은 당으로 저장을 하느냐, 염으로 저장, 당적이냐 염적이냐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절임식품을 하는 때 장아찌, 특히 매실장아찌는 그 액이 내일 나오면 이게 붕붕 떠 있을 정도로 액이 많이 흘러나옵니다. 그 액을 한 절반 정도 따라내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염지를 해 놓으시면 아삭아삭 맛이 계속 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위에다가 나머지 200g 설탕을 이렇게 잘 덮어 놓으면 위에 뭐 꼴라지가 핀다든지 아니면 위에가 물러진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저녁 작업 보시겠습니다. 어제 매실을 편으로 썰어서 설탕에 재서 하루 저녁 잠잔 상태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액이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노르스름하게 이렇게 되어가는 게 지금 삼투압에 의해서 액이 빠진 거고요. 이렇게 파랗게 아직도 있는 것은 액이 덜 빠진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바닥에가 이렇게 설탕이 고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설탕질을 해서 재 놔버리면 위에는 설탕이 덜 묻고 밑에는 이제 설탕이 쩔고, 그래서 제대로 당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 가라앉아 있는 설탕을 충분히 잘 녹을 수 있도록 이제 저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꼬들꼬들한 상태로 이렇게 노르스름하게 이렇게 꼬들꼬들한 상태로 변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온 물에다가 바로 또 다른 거 뭐 장이나 소금을 부어버리면 이 액을 버리게 되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액을 좀 따라내셔서 발효차나 매실 발효차나 아니면 매실 액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설탕에 절여서 하루 저녁 재워두면 요 정도로 액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매실이 수분이 많은 제품이기 때문에요. 식재료이기 때문에 보세요. 이런 거는 지금 노르스름하게 이렇게 지금 삼투압 현상을 일으킨 거고, 이런 것은 위에 있었기 때문에 액이 지금 덜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은 아직 지금 이렇게 액이 빠져나올 준비가 덜 돼 있는 것들이고, 이 바닥에는 설탕이 대신 가라앉아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저어주신 다음에 이 매실액을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분리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망을 놓고요. 이렇게 걸르시면 되는데, 자,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시게요. 네, 요 정도로 매실 발효액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발효시키면 매실차로 드시거나 매실액으로 쓰시거나 하실 수 있죠. 이렇게 돼서 액을 걸러낸 다음에, 이게 어제 제가 1kg를 했거든요. 1kg에 약 5% 정도 되는, 그러니까 50g 정도의 소금으로 다시 염지를 합니다. 그럼 뭐냐면 이게 물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소금을 넣고요. 네, 이렇게 잘 주물러서 이제 소금이 여기에 배어들도록. 어떤 경우에는 처음부터 염지를, 소금 간을 먼저 한 다음에 설탕을 부어서 절이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순서상으로 보면 소금을 먼저 절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먼저 당적을 먼저 하는 게 이 식재료의 성질을 살리는, 그리고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죠. 이런 이제 도구들이 이런 유리병에다가 이런 걸 재놓으시면 되는데, 가급적 저는 발효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유리 용기를 사용하시거나 온기를 사용하시거나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그 PE 제품보다는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이런 유리 용기를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마무리해서 이게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끓는 물에다 이렇게 엎어놓고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소독을 해서 하시고, 이렇게 마무리되는 과정에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이런 위생장갑도 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손에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수없는 미생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생장갑을 끼시고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흐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공기에 이격거리가 없도록 중간중간에 공기가 생겨서 이게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꼭 눌러주시면 좋고요. 아까 이제 따라 놓았던 이 매실액 있잖아요.
이거를 좀 잠길 수 있을 정도로만, 네, 이 정도만 부어주시면 이제 이 액상에 잠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밀봉해서 보관해 놓으시면 이 매실 장아찌가 뭐 2년 3년을 두어도 전혀 느낌이 물러지는 일이 없고요. 제가 어제 사용을 했던 이 매실액에도 약초 가루를 함께 넣어 주시면은 오랫동안 저장성을 높여서 물러지지 않고 아삭아삭한 식감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매실 장아찌였습니다.